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웨비나에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어센트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팀의 장인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제 화면이 잘 보이고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면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모티콘 남겨주시면 제가 좀 진행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제가 이제 웨비나를 이번에는 한국, 일본 뷰티 시장 소비자 욕망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큰 주제 중에서도 가을 피부 관리, 스킨케어, 색조 이 세 가지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Q&A 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인텐트 에듀케이터 분들께서 함께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남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스닝 마인드 허블로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웨비나를 들으면서 같이 또 찾아보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화면을 바꿔서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리스닝 마인드 com에 들어가신 뒤에 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누구나 7일 동안 무료로 트라이얼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데이터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일본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실 때 조회 국가를 꼭 일본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트라이얼 기간 동안에는 한국가의 데이터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나는 한국 데이터를 볼 거야, 일본 데이터를 볼 거야를 정해서 이 부분을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트라이얼을 이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리마 라이브 혜택으로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한 번 더 트라이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되신 분들이 있다면 채팅창으로 성함 그리고 허블 가입하실 때 사용하신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한 번 더 트라이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정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마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께 또 커피챗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과 일본 뷰티 관련 데이터를 보여드릴 예정인데, 뷰티 외 데이터 혹은 우리 브랜드나 경쟁사 데이터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챗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딱 그 기업에 맞춰서 혹은 그 팀 상황에 맞춰서 커피챗을 진행을 해드려요. 특히 저희가 약간 일본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본 담당자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일본 담당자분이 또 일본 데이터를 찾아줄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본에 진출을 하고 싶다, 혹은 일본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커피챗을 신청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 확인해 주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테고요. 네, 그리고 오늘 진행할 목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소비자 욕망이 담긴 검색 데이터라고 해서 검색 데이터를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검색 데이터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 조사부터 콘텐츠까지 검색 데이터 활용 사례 탑5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뷰티 데이터를 제가 좀 사례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데이터 시연을 좀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소비자의 욕망이 담긴 검색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 텐데요. 지금 보이는 이 숫자가 혹시 어떤 숫자인지 가늠이 되실까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그리고 일본은 3억이라고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숫자가 크다는 감은 오실 텐데, 이게 실제로는
잠시만요. 네. 한국인이 월간 검색하는 키워드 수, 그리고 일본인이 검색하는 월간 키워드 수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키워드 수가 많은 것은 사실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인구수가 약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좀 인지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저희가 검색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나 다양한 키워드 수가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큰 숫자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바로 이 150억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한국인이 월간 검색하는 횟수라고 해요. 이만큼 검색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 그리고 다양한 횟수로 사람들이 검색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검색 데이터를 통해 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상품 개발, 마케팅, 세일즈 전략 담당자 분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8가지 핵심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검색 데이터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 보면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 고객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 제품군, 서비스의 필요를 처음으로 인지하는 때는 언제이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어떤 시점인지 보통 저희가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우리 제품을 선택했는지, 이제 바잉 팩터 혹은 USP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테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과 이제 가장 중요한 경쟁 제품과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여정상에서 미디어 노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캠페인 성과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캠페인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전략을 세우실 때 정말 많이 궁금하실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검색 데이터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검색 데이터 외에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소비자 관찰 데이터 혹은 FGI 데이터 그리고 소셜미디어 버즈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X축은 데이터가 표본이냐 전수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Y축은 편향이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사실 표본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표본이 적을수록 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반면에 편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CR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표본 데이터이면서 비편향이지만 뭔가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답변을 얻기는 좀 힘든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전수 데이터로 넘어가게 된다면 편향이 있는 거는 소셜 미디어 버즈 데이터일 텐데요. 이제 사람들이 혹은 기업에서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전수 데이터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뭔가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사람들의 현재 구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셜 미디어로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검색 데이터는 소셜미디어와 비교했을 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편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네이버랑 구글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볼 수가 있어서 사실상 5,300만 국민의 검색 데이터를 모두 볼 수가 있는데요. 소셜에는 사람들이 올리지 않는 어떠한 그런 키워드 욕망이라던가 고민 같은 것들도 검색 데이터로는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인스타 찐친 결혼이라는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많이들 볼 수 있는 그런 게시글인데요. 이제 내가 10년지기 친구 결혼식에 다녀와서 친구와의 추억이 어땠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가상으로 적었는데 가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검색 데이터로 보게 된다면요. 축의금 얼마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전후로 애매한 친구 축의금, 안 친한 친구 결혼식, 적당히 친한 친구 축의금,
그리고 10년 연애 후 결혼식 축의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솔직하게 검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치만 소셜 미디어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진짜 솔직한 데이터는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가시화한다면 시각화한다면 이런 모습인 건데요. 이제 소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정, 소감 위주로 올린다면 검색 데이터는 이제 그 아래에 조금 더 감춰진 조금 더 깊은 욕망, 욕구, 바람, 추구, 그리고 고민거리, 걱정, 과제, 우려, 진지한 생각까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제 뷰티 제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뷰티와 관련해서 어떻게까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찾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소셜로 알기는 조금 어려운데 검색 데이터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짧게 검색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더 사례 중심으로 검색 데이터 활용 사례 탑 5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검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요. 특히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좀 일부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시장 조사, 퍼셉션, 뉴 페르소나, 브랜드 관리,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이 5가지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일부는 리포트에서 가지고 왔고 일부는 리스닝 마인드 허블 시연을 통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2024년 9월에 추석에 발간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인텐트 데이터 리포트를 기반으로 웨비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시간 관계상 웨비나에서는 이 세 번째 꼭지 메이크업 화장법 관련 한국, 일본 소비자의 다양한 인텐트 위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리포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 리포트 링크도 이따가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장 조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장 조사의 가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검색의 규모를 파악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 메이크업 그리고 화장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이나 화장법이 붙어 있는 키워드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키워드 개수가 1.7만 개, 토픽 개수가 6.5천 개, 월 평균 검색량이 290만, 그리고 연간 총 검색량이 3,600만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10대 순으로 검색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뷰티 제품을 담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는 패드 관련된 제품을 새로 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까를 할 때 패드 검색 키워드를 넣게 되면 한국인이 패드와 관련해서 얼만큼의 검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연령대나 성별 특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상대적인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총 검색량을 기준으로 좀 관심이 있는 그러한 논브랜드 키워드를 봤을 때 메이크업 종류를 봤을 때요. 학생 메이크업이 굉장히 검색량이 1 위로 많았고요. 그다음이 무쌍 메이크업, 쿨톤 메이크업, 데일리 메이크업, 애교 스타일 메이크업 순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토픽, 즉 주제 기반으로 사람들의 그 인텐츠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메이크업 테마와 관련해서는 학생, 그리고 데일리 메이크업, 여름 메이크업, 졸업사진 메이크업, 그리고 혼주 메이크업, 가을 메이크업, 웨딩, 겨울, 일본, 체육대회 순이었습니다. 굉장히 데일리한 그런 것도 있고, 계절적인 것도 있고, 혹은
웨딩이라는 상황적인 것도 있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검색할 만한 이제 학생이라던가 졸업사진,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특성에 맞춰서는 무쌍이라는 게 굉장히 검색량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무쌍, 그리고 이제 이후에 쿨톤, 웜톤, 애교살, 이제 이것도 역시 쿨톤이긴 하지만 이제 여름 쿨톤, 여쿨, 뮤트, 피부, 속상, 뒤트임, 꼬막눈. 그래서 이 특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특히 이제 꼬막눈, 속상, 무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고민 혹은 그거를 어떻게 커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데이터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추구미 연예인으로는 청순한 이게 사실 청순이라는 게 되게 뭔가 저는 되게 옛날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옛날 잡지에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청순한 메이크업 이렇게 검색을 의외로 많이 하시고요. 이외에는 이제 장원영, 윈터, 그리고 이제 중국의 플랫폼인 도우인, 그리고 스모키, 이것도 저는 검색량이 좀 높은 부분이 놀랐고요. 그다음에 쌩얼과 메이크업이 사실 같이 붙을 수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쌩얼 메이크업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요새는 좀 잘 안 바르는 좀 적게 바르는 추세라 그 파운데이션이 없는 메이크업이라는 뜻인 파데프리 그리고 아이돌 복숭아 투명 순이었습니다. 기타 인텐츠로는 커버 그리고 남자가 생각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추천, 튜토리얼, 클래스 그리고 다이소, 인도, 모공, 짧아 보이는 워터프루프 순이었습니다. 이걸 연령대별로 조금 더 나눠서 살펴보면요.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졸업사진, 스모키 이런 것들이 있었고 20대부터는 웨딩, 하객이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40대, 50대부터는 자신의 연령대를 넣어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0대 메이크업과는 좀 다른, 좀 더 40, 50대 맞는 메이크업을 따로 구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고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뭔가 굉장히 한국인들은 눈 관련 고민이 많다고 느꼈어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무쌍, 속쌍 트임, 뒤트임, 앞트임, 밑트임, 그리고 30대에서도 애교살, 40대도 꺼진 눈, 눈밑 꺼짐, 눈밑 지방, 50대도 눈밑 꺼짐, 눈밑 지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눈에 관심이 많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추구미 연예인도 좀 다른데 재밌었던 건 20대는 가수고 30대는 배우인 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40, 50대는 의외로 이효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아, 여기서 무쌍은 그 쌍꺼풀이 없는 약간 안소희 씨. 제가 아는 최고의 무쌍 연예인이 이제 원더걸스의 소희님 같은 분들을 이제 무쌍 메이크업에 약간 튜토리얼로 사람들이 많이 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일본 관련돼서 조금 살펴보면요. 일본은 굉장히 재밌는 거는 메이크업이라는 키워드인 메이크를 검색을 했을 때요.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다 굉장히 상단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봤을 때 한국 아이돌, 무쌍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아이돌이랑 무쌍 메이크업 이런 것들은 증감률이 굉장히 22%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픽, 주제별로 봤을 때도 한국이 1위로 확실히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퍼스널 컬러 관련된 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퍼스널 컬러, 쿨톤, 웜톤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약간 이게 좀 퍼스널 컬러라는 게 좀 어느 정도 트렌드가 지난 개념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퍼스널 컬러 관련해서도 검색량이 굉장히 많았고, 어,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뭔가 그 메이크업 관련된 퍼스널 컬러 외에 골격 타입, 얼굴 타입까지 좀 확장해서 전반적인 패션 스타일로까지 뭔가 이 단어가 많이 범위가 커졌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스널 컬러라는 게 흔히 이제 네 가지로 나뉘잖아요. 여름 쿨톤, 가을 웜톤, 겨울 쿨톤, 봄 웜톤으로 나뉘는데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토픽을 좀 보다가 재밌었던 건
이런 세련된 촌티 빠진이라는 키워드가 웜톤에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의외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거는 브랜드 키워드인데요. 보시면 립몬스터, 롬앤, 캔메이크, 그리고 캔메이크 안에 있는 세 잔느까지 계속해서 브랜드가 그 계열은, 그러니까 톤은 다른데요. 네 가지 유형은 다른데 언급되는 브랜드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퍼스널 컬러에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 공략한, 잘 사로잡은 브랜드는 립몬스터 롬앤 캔메이크구나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또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일본은 유카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퍼스널 컬러 플러스 유카타라는 거를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유카타를 입을 때 뭔가, 어, 톤을 고려하는 게 점점 키워드가, 그 검색량이 많아지는 부분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장 조사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한국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메이크업, 화장법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넣었고요. 여기 넣었을 때 키워드 개수라던가 토픽 개수, 그리고 월 평균 검색량, 연간 총 검색량, 그리고 이제 검색량을 이렇게 또 2년, 3년, 1년, 6개월 단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키워드 기준으로 월 평균 연간 얼만큼 검색이 되었는지, 이제 학생 메이크업, 무쌍 메이크업, 그리고 ASMR 픽서, 청순 메이크업, 청순한 메이크업 순으로 검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토픽 순으로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네 글자를 넣었을 때 검색량이 이 정도가 되는 거라면, 여기에서의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을 포함한 수많은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메이크업, 화장법 시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픽서, 베이스, 파우더, 그리고 브러쉬 이런 식으로 제품과 관련돼서 어떠한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종류라고 할 수 있죠. 학생, 무쌍, 그리고 모델,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퍼스널 컬러가 여기서 나오는데 봄웜, 데일리, 가을, 청순, 쿨톤, 웜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메이크업 샵이라던가 ASMR 이렇게 미처 조금 메이크업이랑 완전 밀접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키워드들까지도 등장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마찬가지로 연관 키워드도 함께 바뀌게 되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샵을 찾거나 혹은 기초, 좀 배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돌 메이크업, 그리고 남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전후, 그리고 남자 애교살 메이크업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네요. 그리고 순서, 그리고 유튜버 이런 식으로 남성분들은 궁금해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조금 내려서 보게 되면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 특성으로 나눠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30대 여성이 궁금해하는 키워드가 뭘까를 보고 싶어 하시면 여기 30대 그리고 여성을 클릭해서 보시면요. 딱 그 연령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대인 만큼 이제 혼주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아마 초등학생 메이크업 이런 거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검색을 하는 그런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데이터 시연 조금 짧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페르소나 부분부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일리 메이크업의 사람들의 검색 경로를 살펴봤어요. 데일리 메이크업을 검색하기 이전에 뭔가 청순한 메이크업,
분위기 메이크업, 라벤더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이후에는 메이크업 샵 관련해서 데일리 메이크업 샵, 뭐 저렴한 메이크업 샵, 그리고 여긴 또 남자 메이크업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검색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가요. 사람들의 검색 순서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검색 경로 안에 사람들의 인텐트를 나눠서 보면요. 데일리 메이크업에 사람들이 데일리 메이크업을 검색하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퍼셉션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나아가서요. 이번에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이전 두 단계, 그리고 이후 두 단계의 키워드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인텐트별로 좀 묶어봤는데요. 이랬을 때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 메이크업 샵 추천, 메이크업 가격 및 후기, 증명사진 메이크업, 무쌍 데일리 메이크업, 그리고 남자 메이크업 샵 추천까지 데일리 메이크업을 검색하는 굉장히 다양한 인텐트를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제품과 관련해서 혹은 고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퍼셉션이 궁금할 때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 남자 메이크업샵 추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남자 메이크업샵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남자 헤어 메이크업, 남자 가벼운 화장, 남자 화장 입문과 같은 실제 고객 언어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 페르소나라는 부분을 보면요. 이걸 데일리 메이크업을 검색하는 사람들을 GPT가 자동으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왜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면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말이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페르소나를 상정할 때 회사원, 어떠한 뭐 회사를 다니는 30대 직장인, 이런 식으로 인구통계학적인 거, 혹은 라이프 스타일 기반으로 많이 만드시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페르소나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기반, 그리고 그 키워드가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고민 기반의 뉴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JTBD가 Jobs to be done 기반의 뉴 페르소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뇌피셜이 아닌 진짜 검색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 맞춘 페르소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면접이나 특별한 날을 대비하는 남성. 이 페르소나는 면접이나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대비하여 메이크업을 준비하는 남성이고, 메이크업 결과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며 이런 걸 통해서 남성이 중요한 순간에는 메이크업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GPT가 자동으로 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앞서서 한국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국 메이크업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텐츠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할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추측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걸 검색 데이터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퍼스널 컬러 한국 메이크업. 그래서 뭔가 한국 메이크업과 퍼스널 컬러를 연관해서 찾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지뢰 메이크업. 그리고 한국 화장 트렌드. 내추럴 메이크업. 귀여운 화장. 여기서 이제 한국 남자 메이크업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돌로 이제 르세라핌이라던가 정연, 그리고 박민영 배우, 한국 아이돌 메이크업, 뉴진스 이렇게 어떠한 연예인이 인기가 있고 그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싶은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 핑크 메이크업, 쿨 뷰티, 한국 갸루, 한국 오렌지 등등이 있는데, 근데 저는 좀 보면서 놀라웠던 게 한국 메이크업을 찾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범용적이지 않은, 대중적이지 않은 뭐 지뢰라던가 갸루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전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트렌드, 동안 화장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메이크업을 검색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소비자 니즈,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가 궁금하다 하실 때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봤을 때 메이크업 관련 한국어라는 그룹이 하나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검색하는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메이크업 관련 한국어를 검색하는 일본인들은 일단 한국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고, 또 한국 화장품을 사고 싶지만 언어에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검색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메이크업 트렌드를 찾는 인플루언서 지망생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서 여기서 제가 적어 놨는데요. 보면 한국의 메이크업 트렌드와 해시태그에 관심이 있고, 특히 SNS에 통한 SNS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메이크업 기술 향상을 위해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던지는 질문까지도 자동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제품과 관련해서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선크림, 자외선, 흡수제, 미사용. 이게 좀 저는 한국인으로서 완전하게 이해되는 키워드는 아니어서 좀 생경하게 느껴지는 키워드라 자세히 봤는데요. 보면 사람들이 성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특정 브랜드 그리고 미디어를 같이 찾고 있었습니다. 성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논케미컬, 그러니까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선크림, 그리고 자외선 흡수제 프리, 그리고 발암성이 없는, 또 산화 아연이 없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성분의 선크림을 찾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일본 소비자가 굉장히 이런 성분에 대해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공감이 됐는데, 누렇게 되지 않는 선크림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검색어를 보니까 검은색 옷이 하얘지지 않는 선크림, 티셔츠가 누렇게 되지 않는 선크림, 이염 없는 선크림으로 이제 검색어가 굉장히 롱테일, 이렇게 길게 사람들이 단어를 이어나가면서 검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세밀화해서 검색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성 피부 혹은 어린이용 선크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선크림 자외선 흡수제 미사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선크림, 그러니까 안전한 선크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략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 하시면요. 리스닝 마인드 허브에 한번 그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고 저희 브랜드가 같이 잡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 현황을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잡스 투비 don이라고 해서 기존 페르소나가 아닌 과제 중심으로 사람들을 새로 정의한 뉴 페르소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누렇게 되지 않는 선크림을 찾는 사람들의 페르소나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지만 패션에도 관심이 많은 여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패션 이런 보여지는 것보다 환경,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찾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좀 최대한 누리고 싶은 사람. 이렇게 셋 부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민감성 피부용 선크림을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좀 정의를 해봤을 때, 일단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성이 있었고, 그리고 나의 제품이 아니라 아이가 쓸 제품을 찾는 그런 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화학 성분을 피하고 자연주의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정의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랜드 관리 부분인데요.
이제 산업군 안에는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 중에서 우리가 좀 밀접하게 보고 싶은 키워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은 이제 브랜드 키워드가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우리 브랜드랑 관련 있는 키워드, 토픽만 저희가 따로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의 브랜드를 얼만큼 사람들이 검색하는지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량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브랜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 특성을 조금 아셔야 하는 게요. 검색 데이터는 저희가 보통 비보조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보기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올리는 브랜드, 즉 이미 나한테 인지가 된 브랜드를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면 헤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헤라 파운데이션 헤라 립스틱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 검색량이 얼만큼 있느냐가 실제 마켓 셰어가 얼만큼 있느냐랑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통 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 셰어를 매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색량을 통해서 대체적인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브랜드에 관련 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브랜드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다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인텐트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트래킹하고 싶으시면요. 저희가 일 단위로 우리 브랜드와 함께 어떠한 키워드들이 같이 검색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어 좀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 이슈가 좀 자주 발생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사들을 만나보면 특히 이제 후원, NGO 관련된 곳들이 그래요. 그분들의 니즈는 우리와 관련해서 횡령, 비리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는 걸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랬을 때 저희 검색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브랜드에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캠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찾아보고 후속 검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캠페인 성과 측정을 하실 때도 저희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빠르게 좀 공유를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가 말씀드린 기능은 사실 저희가 실험실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은 아직 완전하게 정식 출시된 기능은 아닌데 저희가 좀 실험실에 넣고 함께 사용을 해보면서 약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먼저 제가 마이 키워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텐트 파인더에서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키워드 중에 내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 하시면 이렇게 마이 키워드 등록을 눌러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 키워드로 미리 좀 키워드를 몇 개 넣어왔는데요. 스킨케어, 색조 중에서 브랜드 키워드만 좀 따로 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토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 토픽이라는 건 올리브영이 들어있는 이 수많은 키워드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쿠션 추천, 올리브영 헤어 에센스, 올리브영 선크림 등을 검색을 하는 그 모든 올리브영이 포함된 숫자가 160개, 디올이 포함 키워드가 97개, 헤라가 86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맞춰서 검색량이 어떻게 월간으로 변화하는지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디올이 좀 등락이 커요. 이런 식으로. 디올이 여기서는 1위였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1위가 되고 이런 식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헤라가 이렇게 검색량이 많은 순이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각 브랜드별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뷰티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군 내 우리 브랜드랑 경쟁사 브랜드를 함께 키워드로 등록을 하셔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트렌드인데요. 여기서 제가 올리브영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워드 트렌드는 이제 연관 검색어를 함께 보면서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지 보는 건데요. 보면 올리브영과 관련했을 때 세일, 그다음 이게 이제 영업시간, 채용.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의 검색 순위가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목록으로 보시게 되면 2024년 10월 12일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다면 13일에는 세일 기간이 순위가 상승이 됐고 채용이 상승이 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키워드 검색이 어떻게 자동 완성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 새로 나타난 키워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와 관련해서 많이 검색하던 키워드가 아닌데, 새로 검색하게 된 키워드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반면에 사라진 키워드는 얼만큼 있는지 볼 수 있는데, 16일을 기점으로 새로 나타난 키워드가 굉장히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나타난 키워드는 오령, 재고 할인, 올리브영, 홀리카, 올리브영, 에코백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량이 늘어서 같이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탑 10 순위 변화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 올리브영, 케어플러스, 상처 커버, 스파 패치는 전일에는 순위가 3,000 몇 위였는데 지금 595위로 2,400단계가 상승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상승한 키워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키워드가 무엇인지 여기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 이슈에 대한 대응이나 혹은 캠페인 성과를 측정할 때 이러한 기능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콘텐츠 마케팅인데요. 이것도 장표보다는 제가 직접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콘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콘텐츠 마케팅 현황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아이크림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전후 검색을 2단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30대 아이크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령 아이크림 추천, 그리고 아이크림 DC, 이렇게 DC라는 커뮤니티가 붙는 거는 어떤 사람들의 실제 후기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성분이 좀 순한 걸 찾고자 하는 순한 아이크림, 그리고 40대 아이크림 추천, 백화점 아이크림 추천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크림과 관련 있는 키워드들이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상위 URL 분석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30대 아이크림 추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오가닉하게 가장 많이 받아가고 있는 채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AHC 아이크림을 검색했을 때 올리브영은 굉장히 상단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는 검색 결과 기준이고요. 그리고 광고를 태우지 않은 정말 SEO적으로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올리브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위로 노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아가고 있는 게 지마켓, 롯데온, 11번가인데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실제로 검색할 만한 롱테일 키워드를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도메인 순위를 한번 보셨을 때 우리 브랜드가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브랜드는 SEO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었고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위 콘텐츠 기능이 있습니다. 30대 아이크림 추천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지금 검색 화면 결과에서 상위로 노출되고 있는 콘텐츠를 분석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의 전제는 우리가 상위 노출이 되려면 이미 상위 노출되고 있는 콘텐츠를 분석해서 따라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페이지 여기부터 보시면요. 타이틀 태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왼쪽이 약간 테크니컬적인 거라면 오른쪽은 콘텐츠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GPT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너네는 이렇게 콘텐츠를 쓰면 돼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콘텐츠 아이디어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타이틀, 디스크리션, 그리고 콘텐츠 구성 아이디어까지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를 그대로 GPT에 가져간 다음에 조금 더 우리의 의도에 맞춰서 좀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우리의 타깃은 무엇이고 이 콘텐츠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줘 하면 GPT가 자동으로 콘텐츠를 좀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GPT가 해주는 걸 그대로 하면은 안 되고 당연히 마케터의 손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콘텐츠 마케팅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양적으로 승부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GPT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리소스가 없어도 콘텐츠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는 다 보여드렸고요.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데이터가 있다 하시면 지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시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뷰티가 아니어도 좋고요. 우리 회사 관련돼서 이 제품 혹은 이러한 키워드가 궁금해요 하시는 게 있다 하시면 네, 남겨주시면 되고요. 월 평균 검색량 수가 얼마부터 의미 있는 건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검색 데이터를 볼 때 중요한 건 좀 상대적인 걸 봐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뷰티와 관련된 정말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는 시장이다 하면 실제로 검색량이 많은데, 그게 아닌 새로운 시장이다 하면은 검색량이 적고요. 혹은 우리가 B2B다. B2B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다 하면 당연히 B2C에 비해서 검색량이 확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산업군에 맞춰서 좀 검색량이 유의미하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검색 볼륨별로 좀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 키워드를 쭉 넣어보시고요. 여기 검색 볼륨별로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뭐, 이 정도 이상이면 괜찮겠다 하시는 게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좀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위 노출 기능 자체가 구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딱 맞는 시책이라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걸로는 구글에 상위 노출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검색량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의 종류를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뷰티 디바이스라고 검색을 하면 뷰티 디바이스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간 키워드들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객은 뷰티 디바이스라는 키워드를 우리 생각만큼 안 쓰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사람들이 뷰티 디바이스를 어떠한 용어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느냐는
결국 이제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클러스터 파인더. 이제 클러스터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뷰티 디바이스 앞뒤로 검색한 키워드들을 모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 고객 언어를 좀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뷰티 디바이스를 많이 써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렵지만 AGR, LED 마스크, 피부 관리기가 그 키워드인 건 알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듀얼소닉 V라인 밴드 그리고 AGR, LED 마스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일부만 넣었는데요. 실제로는 원하시는 검색 데이터를 다 넣으시면 돼요. 저희가 100개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키워드들을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댓글로 V라인 밴드가 궁금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이제 관련해서 어, 메디큐브라는 브랜드 그리고 더마라는 키워드, 그리고 부스터, 유세라, 셀리턴, 그리고 가격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V라인 밴드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이 궁금하신 거면 네, 월 평균 2,700개 정도 검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봐드릴게요. V라인 밴드를 사람들이 왜 검색을 하는지를 72개의 키워드가 나오고 네, 보면요. 여기서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좀 나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색깔이 똑같은 거는 약간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봤을 때 V라인 밴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인텐츠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브랜드적으로는 약손명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인지가 되어 있다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약손명가 외에는 에르고바디 이 브랜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는 턱 리프팅, 그러니까 부위가 턱 리프팅인지 얼굴 전체인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V라인, 턱 리프팅,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효과, 후기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밴드가 아닌 시술을 찾는 사람들로 나뉘고요. 그리고 여기 남자라는 키워드가 따로 잡히는 게 이게 여자들이 관심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조금 아니고요. 여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많다 보니 남성분들은 좀 남성에 대해서 딱 맞는 걸 찾고자 하는 니즈가 남자 얼굴살 관리로 나타난다. 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네, 놀라운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클러스터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얼 단계에서는 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인 데이터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저희 커피챗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 이제 세미나 오시면 같이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 스트랩 키워드까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헬스 스트랩 여기서도 헬스 스트랩이란 검색을 해볼게요. 아이고, 검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네요. 관련된 키워드가 1258개로 다양하고요. 네. 여기서도 클러스터 명을 한번 생성해서 볼게요. 데이터가 많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이거를 줄여서 보게 되면
여기서 제가 카드 보기로 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좀 헬스 전반적인 걸 찾는 헬스 운동 습관, 그리고 스트랩에 좀 제한해서 보는 거, 그리고 손목 보호대, 네, 손목 보호대가 헬스 스트랩인 거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운동 보조 및 매트까지 같이 찾고, 그리고 이외에 어떠한 걸 찾고 있는지, 그리고 헬스 장갑, 턱걸이 스트랩 사용법,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사람들이 장비 전체를 찾고 있거나 혹은 턱걸이에 맞춰서 좀 찾는 게 이쪽에서는 우리를 주로 찾는 인텐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여기 아마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다이소 같은 게 나오는 거면 이 헬스 스트랩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이소가 굉장히 잘 인지되어 있고 좀 구매 채널로 상위에 고려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스트랩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품들도 함께 검색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를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페르소나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페르소나를 하나 클릭한 뒤에 GPT 리뷰를 누른 뒤에 페르소나를 검색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헬스 턱걸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 스트랩을 찾는 인텐트는 턱걸이를 배우고 싶어하는 초보 운동자, 그리고 헬스 장비 및 보조기구에 관심 있는 헬스 애호가, 그리고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한 이미 도메인 널러지가 어느 정도 특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막 새로운 페르소나 이건 아니실 텐데 그럼에도 페르소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실제로 우리 잠재 고객이 검색창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을 하고 있는 콘텐츠가 결국 소비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상세 페이지나 혹은 블로그 글을 쓰실 때 이 질문 리스트에 대한 답을 콘텐츠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광고 카피를 GPT가 자동으로 짜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투가 마케팅적으로 바로 쓰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GPT이기 때문에. 그치만 어쨌거나 이게 실제 우리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배너 광고 베리 칠 때 되게 많은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참고하시면 좋고 여기 이제 랜딩 페이지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에서 이 콘텐츠까지 좀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헬스 스트랩이라는 검색 경로를 조금 보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과거 비교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과거 비교라고 하는 거는 3개월 전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색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헬스 스트랩과 연관 관계가 약해진 키워드.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 있는 보라색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헬스 스트랩과 사람들이 앞뒤로 좀 밀접하게 새로 검색하게 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여성 헬스 장갑이라던가 혹은 이제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사람들의 인텐트가 그만큼 그쪽에 좀 관심을 갖는 걸로 변경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이소라는 게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리포트는 여기 지금 QR 바로 핸드폰 갖다 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장표가 일부 있거든요. 일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가 이제 관련된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모든 내용은 다 저희가
이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오픈 채팅방으로도 한 번 더 공유 드리니까요. 더 궁금했던 게 있으시면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커피챗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커피챗을 하게 된다면 일단 내부 고민이나 이슈에 따른 키워드셋을 함께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인텐츠나 키워드가 담긴 콘텐츠, 글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허블 데이터를 고객 설득에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설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커피챗을 통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더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 지금 여기 남겨주시거나 혹은 이후에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